오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견만 재확인하고 끝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오늘 안에 청문회 일정 조율이 안 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단독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에 시작된 여야 법사위 간사들 간의 협의에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자,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내일 오전에 원내대표단 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최종 조율을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지희 기자.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정 조율이 불발된 이후 여야 법사위 간사들이 추가로 만나 최종 일정 합의를 이룬 겁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30일 하루 동안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한 반면 한국당은 다음 달 초 3일간 청문회를 열자고 맞서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에서 다음 달 초 이틀 청문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 중재안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받아들이면서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소속 송기현 법사위 간사는 정치 공세용이 아닌 꼭 필요한 증인 참고인을 요구하는 게 맞다며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한국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 간사는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참고인을 민주당과 조국 후보자가 전격 수용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청문회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열 수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청문회를 실시했던 사례들에 비춰보면 이번 청문회가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장관급 후보자 중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 사례는 모두 6번입니다. 17대 국회에서는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씩 진행됐고 19대 국회에서도 4번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법사위에서 합의됐지만 향후 일정 합의에 대한 번복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합의 직후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이달 30일 법정 시한을 어겨 청문회 개최를 합의한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합의 후 이원욱 원내수석 부대표는 9월 3일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송기현 간사가 합의를 했다며 내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국민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지희 기자 선거제 개편안 소식도 알아보죠. 국회 정개특위 전체 회의로 넘어갔는데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국회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 등 법안 4개를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처리를 했는데요. 2시간 넘게 각 당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 소속 김종민 소위위원장이 결국 전체 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선택한 겁니다. 앞서 정개특위 1소위는 오전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 등 4건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위원 11명 중 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는데요. 이 때문에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는데 한국당이 밀실 합의에 따른 날치기 통과라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고 표결은 무산됐습니다. 한국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당장 표결을 막았었지만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